네, 시간의 특징주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하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 나왔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진욱 본부장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장 마감하고 나온 실적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워낙에 실적이 잘 안 나올 거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실적이 나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에서 그렇게 큰 반응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다들 좀 확인을 했고 뭐 예상치보다 좋아도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할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가 분명 많이 내려온 것도 맞고 그다음에 어느덧 좀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 약간의 구원투수로 나와주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뭐 사실 ESS나 이런 쪽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런 쪽은 이제 테슬라발 이슈로 조금 그래도 정당하게 좀 이슈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소재단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업종에서 P나 Q가 명확하게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접근을 그냥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들을 오늘 실적에서 좀 확인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수급적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거, 뭐 개인도 알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몰랐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에코프로의 수급 기조를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담고 있어요. 사실상 뭐 이렇게 저점 치고는 이전에는 기관에서만 담았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담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의 힌트를 얻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집중이 되면은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나왔던 패턴이 외국인이 사면 그 위치 상관없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연속성이 더 생기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힌트는 조금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양매수가 나올 때는 한 번 정도는 기술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께도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네네. 할게요. 예, 간밤 테슬라가 5%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반등도 또 이끌었어요. 근데 네네. 또 오늘 장중에는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치명적인 기술 결함이 있다라는 네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까지도 나왔거든요. 뭔가 이런 이슈가 오늘 열린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도 영향이 있을지 과연 내일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떤 움직임 예상하세요? 일단 2차 전지가 실적 안 좋은 부분들 하청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깨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쪽이 실적이 대부분 다 안 좋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도 지금 그렇게 큰 반응이 없다라고 좀 보면 되시고 그럼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럼 지금 2차 전지 쪽이 좀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수가 있겠죠. 일단 이제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오늘 좀 장중에 굉장히 좀 강했었습니다. 뭐 테슬라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오늘 좀 강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실적은 적자로 전환이 된 사실은 분명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내일 장 초반의 움직임이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일 장 초반부터 시가를 밀리면서 시작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내일은 하락으로 일단 마감을 해줄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미장에서도 테슬라가 일단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사실 테슬라도 지금 반등을 더더욱 이어가줄 만한 어떠한 재료라든지 모멘텀 부분들이 좀 현재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투자 수요 부분들이 얼마나 자극이 될지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여기서 2차 전지 업황의 반전 시그널을 확인을 하려면은 저는 아무래도 전기차 가격 경쟁력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셀 3사 같은 경우도 저가형 배터리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뭐 중국 같은 경우 비아디가 굉장히 저가형 시장에서 많은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3원계 쪽에서 집중되어 왔던 부분들이 저가형 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면서 뭐 기아 같은 경우 EV3, 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전기 소형차 부분들을 내놓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 출하량 대비해서는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만약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시장에서 얼마나 좀 공략을 해주는지 여부가 가장 좀 2차전지 업황 반전에 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그런 뚜렷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정말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바닥이라고 해도 강하게 위로 올라가 줄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바닥이 잡혔다게 되면 17만 원대 여기는 일단 이탈 안 하면서 뭐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위로 올라가기까지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확실한 바닥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확실한 바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조금씩은 비중을 추가를 하는 그런 전략도 일단은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나온 김에 실적들 체크해봤고요.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까지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이 지금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본부장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10% 넘게 급락했는데 또 시간에서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이슈일까요? 지금 뭐 세계 최초로 뭐 개발했다는 타액당 진단 기기 이 부분에 지금 출시 시점이 좀 당겨졌다라는 이슈가 일단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간에서 지금 거의 뭐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일단은 내일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더해질 가능성은 높다고는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밀렸어요. 오늘 좀 장대 음봉으로 일단은 좀 마감을 해줬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투자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은 좀 담아줬는데 외국인 뭐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많이 나가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좀 우려감이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 재료의 반응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도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장 마감하고 나오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크게 밀리는 경우들이 대다수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 마감할 때도 대다수로 지금 이렇게 크게 밀리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장 초반부터 얼마나 강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갭을 띄운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오히려 갭을 또다시 밑으로 채우는 이런 움직임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신규로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내일 장 초반부터 추격으로 좀 따라붙기보다는 내일 한 오전 장까지는 좀 지켜보고 만약 시가 라인을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게 되면 거기서 일단 저는 신규로도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적으로 동원 아나텍이 이미 뭐 AF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뭐 중국을 포함해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AF 시장에서 거의 1위를 할 정도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인데 지금 뭐 글로벌 경기가 계속해서 완화세가 나와주면서 핸드폰 출하량이 좀 증가해주게 되면은 뭐 AF에 따른 매출 성장까지도 일단은 도모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실적이 계속 위로 좋아지는 흐름들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뭐 2025년에는 뭐 3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그 다음 연도에는 400억 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 성장이 되고 있는 기업은 맞는 부분들이지만 오늘의 이 이슈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수익폭을 보자고 들어가기보다는요. 저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동훈 아나텍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댐 관련주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뭐 시멘트 관련주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 17% 넘게 급등했던 강동 CNL도 4% 넘게 상승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에도 뭐 재건 관련주, 댐 관련주 대거 포진해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 뭐 시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게 만약에 장 초반에 나왔는데 장중 내내 강하다가 시간에서 또 강하면 네. 그건 또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막 윗꼬리를 달진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윗꼬리 달 시간이 별로 없었죠. 네. 왜냐하면 이슈가 나온 지 20분 지나서 동시효과에 들어갔기 맞아요. 때문에 좀 핫한 이슈가 막판에 뜨니까 막 너도 나도 이제 상한가 진입해서 조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들 그리고 우리가 4대강 할 때 이런 우원개발, 뭐 이화공영 특수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연속성을 가졌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벤트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뭐 아직 진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공청회 열고 뭐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이 이슈가 이제 그럼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정부가 어쨌든 의견을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아마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위아래 등락폭을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건도 연속성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그 시세 분출된 이후부터는 뭐 급등이 나왔다가 또 눌렸다가 좀 지나다가 갑자기 또 급등하고 이런 것들. 뭐 대왕거래도 마찬가지죠. 이슈 네. 나오니까 엄청 쉬다가 막 최근에 또 급등하다가 다시 또 조금 늘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내가 대응을 좀 잘 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첫날이니까 배팅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끊는 거를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산업군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펀더적으로 많이 눌린 종목군들을 좀 보신다거나 아니면 지수 투자로 지금 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자산을 지키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목표가 손절가를 꼭 지키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